나주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 미국장 약간 흐름이 묘합니다. TQ는 계속 가고 있고요. 눌리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SOXL은 슬슬슬슬 늘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지만 최근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장은 여러분 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TQ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해도 매물대를 돌파하고 딱 중간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7월에 엄청 높을 거다. 흐름이 좀 애매하죠. 계속 신고가 밀고 올라는 가는데 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멤버십 지난주에 제가 자, SOXL 26까지 다시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26달러까지 다시 밀어 올려줬어요. 여기서 내려왔죠. 요건 이제 60분봉입니다. 예, 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죠? 근데 위로 못 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돌파 시점은 돌파를 해줘야 돼요.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인들을 좀 보면 자, 60분봉에서 보면 SOXL이 하단의 옅은 노란색 라인을 반등은 하지만 점점 더 이탈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요 라인을 이렇게 해서 반등을 여기서 했죠? 해서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옅은 노란색을 반등을 했고 올렸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느낌을 보시면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자, 살짝 깼죠. 두 번째는 어때요? 조금 더 많이 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상당히 침범 정도가 크죠.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OXL은 지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절 반드시 하시고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 대비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라인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짙진 않죠. 이렇게 하늘색, 짙은 하늘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과 하늘색의 중간. 자, 여기서 안 깼죠? 이렇게 내려서 여기 회색 라인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하단 지지 밴드인데 자, 지지받을 때 다 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선 어떻게 됐죠? 깼죠. 여기 짙은 하늘색을 깨고 여기도 깼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예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락 추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일봉 보면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버티고 있는 건 알 수 없어요. 밀릴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에 자꾸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냉정하게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선 리스크를 줄여야죠. 그래서 밀릴 걸 대비하셔갖고 일부 익절하시고 다시 사겠다 마음 먹으셔야지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SOXL을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요거 이제 제가 멤버십에서 안내 드렸던 S리치 차트인데 자, 보라색이 우선 가장 숫자 1이라고 했어요. 비중 1이고요. 여기서부터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왔죠? 그럼 여기 이렇게 살짝 깰 때 매도했다가 간단하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더 팔면 되고요. 올라가면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라색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에 도달했죠? 그러면 더 매수하셔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매도죠, 매도. 이거 매도 대응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회색, 짙은 회색 라인하고 여기 다홍색 라인 가죠? 자, 지지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색에 갇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회색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여기 회색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건 가능성인 거예요.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추세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저것 우상향 하는 게 추세 상승이지 여기서 지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일단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입니다.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해야지.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반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내려가는 걸 봤다가 25에 25.6이잖아요 현재. 그럼 한 26에 자동 매수 거시면 돼요. 또는 내려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라색이 얼마 정도 돼요? 26에서 26.5 되죠? 여기다 자동 매수를 걸어 두세요. 그냥 기간 매수 걸어 두시고 안 쳐다보셔도 된다. 여기는. 그래서 요 위치는 지지받을 확률은 분명히 있으나 지금 추세가 깨지기 시작했고, 아까 60분 봉선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내려가는 모양 보이잖아요. 이럴 땐 좀 안전하게 줄여 두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Q도 일봉상 보시면, 자, 지금 위치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가 계속 올라가는, 물론 TQ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 나스닥은 신고가를 가도 괴리율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전에 92, 93.7까지 갔었어요 예전에. 그럼 91은 우선 넘겨져야지 신고가 영역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아직 못 갔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고요. 물론 이 보라색을 깨지 않았잖아요. SOXL은 이걸 깨고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추세가 먼저 꺾였죠. SOXL이 지금 좋지 않아요. TQ보다는 분명히 흐름이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분명히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자다 단기 투자자다 결정을 하시는 순간 대응이 달라집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가 현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락을 예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TQ를 늘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난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여기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고려하셔야 되냐? 이거 분명히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돌파 못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음 차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엔비디아랑 테슬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월봉인데, 자, 월봉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상단에 좀 짙은 파란색 보이시죠? 짙은 하늘색이라고 할게요. 짙은 하늘색,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형광 녹색,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녹색입니다. 초록색이에요. 왜 좀 짙어 보이냐? 겹선이죠. 그 선 옆에다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그려놔서 또 진해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선 3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풀색이 있어요. 자, 제가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월봉을 5개 존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 제가 골드라인 차트 설명 이전에 드렸잖아요. 일단은 이 골드 존의 황금색 영역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이전에 이 녹색 라인, 우선 형광 녹색 라인하고 하단에 이제 녹색 라인이죠. 자, 이걸 돌파하는 순간 상승이 일어나요. 이게 상승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고점 구간은 어떻게 되냐? 요 짙은 하늘색, 요 라인입니다. 그럼 부딪히면 보통 내려오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엔비디아도 여기서 아래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가서 빨간색 라인까지 가면, 여러분 이거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빠서 하락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물량을 터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회사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결국은 기관 자금들이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턴 거예요. 막판에 털고 그 다음에 올린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높은 점이 뭐예요? 여기 짙은 하늘색, 그 다음에 형광 녹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 풀색까지 해서 이 존이 5개로 나뉜다. 그러면 우린 어디서만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매수하긴 좋죠. 그거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매수하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내가 오를지 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하실 파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라면 이 분홍색 존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길게 사면 되겠죠. 그럼 언젠간 오를 거니까 그 다음에 상승을 누리시는 거고요. 단기 투자자시라면 이런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 오래 걸리니까요. 딱 차트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분홍색에 사면 오래 걸려요. 그럼 단기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사야 되냐? 이 황금색 존에서 사야죠. 예, 여기서 사면 이때 안 샀어도 충분히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 먹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짙은 하늘색하고 형광녹색 사이에서 움직여요. 상승, 하락, 지지, 그죠? 지지하고 다시 상승, 눌렸다가 여기서 반등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테슬라 요번에 난리 나죠 지금. 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일봉상 보면 급락인데요. 월봉상 보면 좀 얘기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자, 형광녹색 라인 위쪽 황금색 존을 타고 갔으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도 엄청난 상승에서 많이 요 구간에서 재미를 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이 좋으니까 하락해도 주워 담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형광녹색 아래로 갈 땐요, 예, 추매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나 중기 매매자분들은 이거 건들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거 바닥 가잖아요, 다시. 그죠? 풀색까지는 안 갔지만 근처 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빨간색 선 쭉 타고 와서 이러고 나서 반등했죠? 그러면 최소한 어디서 사야 되냐? 이 녹색 라인에서 사야 돼요. 그래야, 근데 무조건 녹색 라인이라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녹색 라인 사면 이 수익이 나죠. 그런데 녹색 라인 통과하는 영역이 어때요? 회색이죠. 여러분 회색, 우리가 이제 그 회색은 좋은 색이라고 보지 않죠. 우리가 회색 분자 이렇게 얘기할 땐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거죠. 이 영역의 특징은요, 상승일지 하락일지 분간하기가 어렵고 주식에서는 횡보 구간이에요. 올라가도 어때요?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도 여기서 못 뚫었잖아요. 골드존까지 갔다가 여기 팍 털리면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홀딩해 볼 수는 있는데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형광 녹색 라인이 400달러였잖아요. 매도했어야죠.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홀딩하는 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그런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내려왔죠?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회색이잖아요. 회색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매하다. 알 수 없다. 하지만 녹색 라인 근방이죠. 그럼 이게 고가예요, 저가예요? 이 영역 안에서는 저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지금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 아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쪽에서 사모으는 건데, 자, 그럼 엔비디아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형광 녹색에서 올라갔잖아요. 골드존이긴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신고가 같죠. 신고가 갔으면 이 차트에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보세요. 이거 짙은 하늘색 돌파해야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짙은 하늘색을 돌파해서 어쨌든 위로 올라탔죠.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갈색 라인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이 짙은 하늘색을 통과해서 쭉 갈색 영역 타고 가다가 부딪혀 내려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 짙은 하늘색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여기 근처 가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을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갈색 선 여기 있죠.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힘 빠져서 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봉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어때요? 짙은 하늘색 통과를 못했잖아요. 고점에 통과를 못하고 밀려서 다시 반등했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고서 밀려버렸어요.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비싸긴 비싸죠. 그러나 밸류에이션 보고 하면 뭐 평가적으로 보면 안 비싸요. 뭐 PER이죠. PER 자체가 엔비디아는 잘 벌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예, 매출 상승률이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닝 뭐 다음 실적 시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 폭이 축소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또 쭉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죠. 하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125 이렇게 돌파할 때 사야 되고요. 중반 이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닥 매력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래 왔을 때 그때 반등 기대하면서 사보는 거고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테슬라는 자 올라왔다가 쭉 내렸죠. 그럼 이거 어쨌든 턴 거잖아요. 이 영역만큼은 다 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다가 또 털었죠. 그럼 이거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히는 부분인 거죠.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져서 내려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거대 자금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메리트는 있죠. 올라갔던 애고 내가 중장기로 사 모았을 때 엔비디아처럼 비싼 가격은 아니다. 악재들 뭐 테슬라 지금 많이 나오지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내년은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로 길게 보실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좀 특징이 있죠. 다른 빅테크들은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실물을 만들죠. 물건을 어쨌든 자동차라는 AI나 다른 것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제조업에 가깝죠. 다른 애들은 엔비디아만 해도 설계,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얘는 제조회사에 가깝다. 미국에서 강조하는 거 뭐죠? 지금 제조업을 자기네가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테슬라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Q를 월봉으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짙은 하늘색이 고점이다. 그럼 이전에 2020년도부터 쭉 올라올 때 이 고점 타고 온 거예요. 쭉 올라와서 이 갈색까지 못 가면 밀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하지만 밴드, 라인 밴드로 보면요. 여러분 이 형광 녹색 라인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 실패했죠. 여기 올라왔다 실패하고 올라왔다 실패하고 쭉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올리면서 지금 실패할 거냐 뚫을 것 같아요. 요번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이런 추세라면 뚫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뚫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돌파를 했을 때 이전 볼게요. 코로나 때 돌파할 땐 요 상단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요 간격이 좁으면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밀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왜? 상승 추세를 탄 상태에서는 눌림의 기회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점점점 확대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되게 넓거든요. 갈색 아예 위에 있죠. 보이지도 않죠. 그 다음에 요 짙은 하늘색도 아주 멀리 있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좀 애매해요. 올라와도 올라는 가는데 한 중반쯤에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TQ 입장에서 100불로 볼게요. 만약에 100불이 뭐 고점은 아니지만 100불 정도 가서 밀린다. 그러면 요게 이제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죠. 수익 구간보단 리스크가 클 수 있고 그러려면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TQ는 거의 안 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SOXL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나빠도 SOXL을 그냥 계속 가는 이유는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되는 위치다. 요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시도거든요. 저는 돌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쭉 로켓처럼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누가 하신다? 투자자분들이 하신다.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연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 그냥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봉의 특징은요. 여러분 미국 주식이 장기 우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최근은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여러분 세력주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사실 이 TQ 3배 레버리지라 그렇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장기 우상향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 완전 털어 먹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단기간에 진짜 한 3달 만에 쫙 밀었다가 다시 올리는 게 이게 어디 봐서 장기 우상향의 그래프예요. 나스닥도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 커졌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투자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파생이나 옵션이나 이런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감당하기 좀 힘든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연봉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이제 2019년입니다. 코로나 바로 전에. 자, 제가 사용하는 이 S밴드 보시면 여기 녹색 있죠? 녹색을 자, 상승해서 녹색 근처 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2, 3년 안에 맨 아래가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인데 자, 올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위치에서 노란색 같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고 저점인 거예요. 1, 2, 3, 4, 5단계로 보면 얘 5층이고 얘 1층인데 5층 올려놓고 여기서 5층 올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1층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5층 올렸다가 코로나 때 1층을 다시 내보낸 거죠. 그래 놓고 다시 5층을 올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3층이거든요. 3층에서 다시 5층을 다시 올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층을 다시 보냈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 우상향이라고 보기엔 여러분 개인이 하긴 참 힘든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욕심 안 부리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3년 동안 주구장창 올렸는데 계속 올렸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을 또 뺐다가 여기 1층까지는 아니고 1.5층 정도 되죠.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지금 5층 못 갔어요. 3.7층 정도 되겠네요. 여기 형광 녹색이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위에 5층까지 갈지 아니면 좀 눌렸다가 쉬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자,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연봉 거래량으로 보시면 양봉 두 개가 거래량이 여기서 더 세졌죠? 더 세지고 고점 가면 이거 정상이에요. 더 갑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는데 거래량이 줄었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에 박살나는 케이스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전에도 2017년도에 16년도에서 17년도 가격 올랐죠, 분명히.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에 다시 쭉 밀렸죠. 이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2023년도 거래량 더 큽니다. 그죠? 24년도 가격은 훨씬 높은데 거래량은 줄었어요. 지금은 2025년도 중반 이후가 지나갔는데 거래량은 어쨌든 줄었죠. 근데 아직은 단정 못하는 게 안 끝났잖아요. 그죠? 2025년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더 밀고 갈 수는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거래량 내려갔어도 가격은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올렸을 때, 자, 올해 연말까지는 잘 간다고 칠게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그냥 가격만 밀어 올려주는 수준으로 된다면 2026년이 편치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도 보시고, 그리고 국제, 글로벌 시황도 보시고 하시지만 저는 어쨌든 요걸 좀 유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량이 그래도 좀 붙어주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에서 가격만 올라간다? 그럼 전 26년도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SOXL의 월봉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SOXL을 계속 사겠다고 하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TQ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이 라인에서 4층에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SOXL 지금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 그쵸? 그러면 매력 있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로 볼 때 단기로도 빠릿빠릿하게 잘 올라가죠. 근데 그만큼 많이 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감수를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인버스 통해서도 해칭을 하는데 지난주에 인버스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있는
레버리지 비중의 뭐 100% 이렇게 하지 않죠. 예. 해칭을 위해서 일부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고, 어쨌든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못 올라도 사서 모으기에는 SOXL이 좋다. 그건 여러분 투자자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TMF예요. 국채 말 많고 뭐 되게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TMF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 몇 층이에요? 지하잖아요, 지하. 1층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게 올라가면 그게 언제가 될 거예요? 예, 주가가 박살날 때 물론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죠. 뭐 주식이 오른다고 채권이 떨어지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플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아예 디커플링이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커플링도 됐다가 같이 올랐다가 같이도 내렸다가 엇박자 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건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른 거니까.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저렴한 거 보유해 놓으면 조금만 올라도 수익 내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지금 가격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단기 투자자시라면 TQ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TQ보다는 예, 조금 저렴한 것들을 모아 가시는 게 여러분 계좌에 훨씬 안전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